지금까지 공동의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공동의존을 겪는 사람들도 이를테면 알코올 중독자나 혹은 뭐 다른 도박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처럼 회복이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중독자와 똑같은 심리, 정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는 그 무언가에 중독이 돼 있어요.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게임이든. 그런데 공동의존자는 거기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강박적으로 쳐다보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참아내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이번만 참으면 계속 참습니다. 언제까지요? 본인이 사라질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은 그걸 못하게 하면 힘들어해요. 상담실에서 그분 말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계속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못하세요. 그 사람이 없는 자기의 삶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교수님. 공동의존인 것도 알겠고 이게 회복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그 공동의존자들이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문제, 즉 강박적으로 하는 행동으로부터 일단 떨어져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서 있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독자 때문에 공동의존이 발생한 가족들이라면 중독자에 대해서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고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중독자한테도 손을 떼야 하는 건가요? 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력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을 느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마 한 번도 생각하고 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거울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웃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분노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한번 분노를 해보셨나요? 마음껏? 저는 그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공동의존도 일종의 습관처럼 내가 습관화된 시간만큼 공동의존의 깊이도 더 그만큼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중독자 문제는 내가 이렇게 애가 타고 희생을 하고 괴로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안 되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네. 두 번째로는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 나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단계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단계들이 필요하겠죠. 자신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본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인지적인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해 본다거나,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단계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내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궁금해서요. 혹시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뭐 명상을 한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뭐 이런.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자꾸 과거에 들어가 살잖아요. 옛날 일 떠오르고. 네, 내가 그리고 그때 했던 거. 그 다음에 일단은 행동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제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요.
예전에 제가 공동의존 성향을 보였을 때는 바로바로 반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런 일이 닥치면 일단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내쉬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점검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하는 거는 행복했던 시절을 잠시 생각해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하려다가 그 공동의존에 걸리신 거 아닌가요? 빨리 남편을 변화시키고 빨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빨리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좀 천천히 하면 어떨까요? 공동의존자들의 딱 대표적인 인생 각본은 나는 희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본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너무나 응축돼 있고 너무나 오랫동안 본인의 삶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본인이 희생자라는 그 아픈 그 에너지보다는 좋은 에너지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말하면은 자기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본인의 혼자 힘으로는 어렵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회복할 때도 우리가 자조 모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지를 받고 또 그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진정으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가. 그 아이들이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중독과 공동의존이 결국 비슷하게 굴러가면서 결과적으로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요. 결국 중독자가 스스로 중독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의존자도 결국은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텐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가족분들이 당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알아논을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감정과 생각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공동의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가 이상하고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지만 정확하게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알라논에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서 단서들이 나와요. 아, 그거가 나한테도 있었지. 그러니까 그 느낌과 그 생각과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 몸에 다 간직하고 있어요, 기억들이. 하지만 그게 뭔 줄 모르고 살아왔고 한 번도 그거를 점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내 몸이 기억하는 내 안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어때요? 내가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단서로 알라논 모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중독 관련된 상담기관 그리고 중독 관련 병원에서 아마 환영하실 겁니다. 가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문제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결단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의존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혹은 결단이 되지 않아서 해결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독자인 그 분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공동의존자가 공동의존 성향에 대해서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최상의 결과는 지금 현재 유지고요. 최악의 결과는 더 악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집안에서 이 남편분이 술을 안 드시면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 남편하고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이 남편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느끼고자 한다면 술을 드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것처럼 이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공동 의존자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에게 어떤 술을 더 권하거나 또 한 애는 토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토했으니까 내버려 둬야 되겠죠? 그런데 다 치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분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집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생님 같으시면 그 다음날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별로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일들을 옆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술을 더 마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야 됩니까? 더 많이 케어해야 되는 거고요.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떨까요? 점점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수위가? 그래서 공동의존이 조장자 역할을 한다? 조력자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공동의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력자 혹은 조장자 역할을 한다는 말씀은 현재 문제가 더 악화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동의존자는 마음의 의도가 악화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어떤 가족이 술을 먹으면서 나의 상대방이 망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악화되는 거죠. 공동의존자인 가족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점차 격해지고 더 악화되고 이를테면 중독 문제가 심해지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보이는 현상에서는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의도치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외로움과 알 수 없는 분노가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가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본인에 대해서 많이 자각하고 인식하고 내 자신을 수용할 수준이 되셨을 때 아마 제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과적으로는 극단적인 결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든 행동에는 이유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존자들의 경우에도 어떤 무의식적인 의도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공동의존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대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이래야 된다. 내 자녀는 이래야 된다. 나는 이래야 된다. 근데 그걸 어느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 틀에 사람을 넣기를 바래요. 그걸 일종의 말하면 통제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틀에 넣기 위해서 걱정하고 집착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걸 보여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요. 하나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철권 통치라 그러죠. 본인이 왕이 돼서 본인이 알아서 다 조합을 시켜야 돼요. 남편 너는 이걸 해야 되고 자식 너는 이것을 해야 되고 나는 이걸 해야 되고 본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왕인 거죠. 절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남편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권 통치를 해요. 내 말이 곧 뭐다? 법이다. 진리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우아하게 행동하세요.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아하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되게 잡으세요. 이게 일종의 말하면 조장자 역할인데요. 우리가 엉덩이 따둑따둑 거리면서 부드럽게 말하면서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대부분 엉덩이 두드리고 좋은 말하고 뭐 일종의 회유하고 다독거려서 이런 일들을 하고요. 세 번째 방법은 자기가 굉장히 힘이 없고 무력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래, 내가 멍청했어. 그래, 내가 무식해서 그랬어. 하면서 자기를 하면서 학대를 하는 케이스들, 이러한 분들, 자기가 너무너무 무기력한 모습. 그래서 상대방이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약자적인 표현을 해요. 목소리를 아주 작게 하고 아주 힘이 없게 하면서 나는 이걸 좀 필요해요. 그럼 왠지 저 사람이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렇지만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내가 만든 대본에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네, 그게 공동의존자의 최종 목표예요.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삶이 너무 무겁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힘들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중독자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내면의 문제이고 이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이 현재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교수님께도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했고요. 잘못 생각하시면 그럼 공동의존자는 미친 사람인가? 문제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공동의존자는 환경이, 상황이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는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동의존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